안녕하세요. 괴담TV입니다. 요즘 화제가 된 사건 하나가 있죠. 유명 폐가체험 유튜버의 실종 사건입니다. 지난 8일 오전 3시경 유명 유튜버 K씨는 무당과 함께 한 폐빌딩에서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전국의 폐가들을 제패한 K씨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마땅한 촬영 장소가 없었고 결국 우연히 알게 된 무당을 통해 해당 폐빌딩을 소개받은 것입니다. 생방송의 초반부 무당의 말로는 이 빌딩에는 악귀가 살고 있으며 2m가 넘는 커다란 키에 길쭉한 목과 팔다리, 찢어진 듯 벌어지는 입으로 사람들을 잡아먹는다고 설명합니다. K씨와 무당은 이 악귀를 찾아 빌딩 내부를 수색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적이 잔뜩 붙어있는 방을 발견합니다. 당시 생방송 영상 잠시 보고 가시죠. 방 한가운데에서 K씨는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괜찮냐고 여러 번 되묻지만 반응이 없었죠. 쓰러진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라는 K씨.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밝기를 조절해보면 방송 초반부 잠시 얼굴을 비췄던 무당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해당 방송으로 각종 커뮤니티는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이걸로 사건은 끝나지 않고 며칠 뒤 K씨는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 게시글 하나를 올립니다. 살려달라는 짤막한 문구와 함께 폐빌딩의 주소를 공개했는데 이 게시물을 계기로 K씨의 팬들과 폐가탐험동호회가 뭉쳐 해당 빌딩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귀신이 고칼 노릇인지 유튜버 K씨의 모습도 방송에서 등장했던 부적이 가득한 방도 몇 시간을 수색했지만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과연 유튜버 K씨는 정말 실종된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조회수를 위한 조작 방송이었던 것일까요? 내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손에서 핸드폰을 내렸다. 평소 괴담이나 공포 장르를 좋아했던 우리는 함께 유튜브 영상을 보곤 했었고 이 유튜버는 나도 자주 보던 사람이었기에 알고 있었다. 당연히 이런 건 관심을 끌어 조회수를 올리려는 수법일 것이 뻔했지만 그럼에도 흥미로운 소식이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걸 알아차렸는지 친구는 시익하고 웃으며 다시 핸드폰을 내밀었다. 5명의 사람들이 서 있는 단체 사진. 그 중에는 친구의 모습도 보였다. 무슨 사진이냐고 묻기도 전에 아까 봤던 영상이 떠올랐다. 자신도 수색팀에 지원해서 갔었다며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는 것이었다. 5명은 서로 흩어져 넓은 빌딩을 탐색했었는데 복도와 방에서 음산한 기운은 느껴졌지만 영상에 나왔던 부적들이 문틀에 잔뜩 붙어있는 일명 부적방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친구에게 은근히 불만을 표했다. 나 역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참가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럼 너도 한번 가볼래? 주소도 알고 있고 여기 생각보다 가깝거든. 도착한 곳은 어느 폐건물이었다. 외관은 빌딩처럼 보였었는데 아무래도 오래전 버려진 호텔인 것 같았다.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은 모양인지 건물 입구에는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핸드폰을 거치해 놓고는 빌딩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보자. 가방에서 미리 챙겨온 손전등을 꺼내 들고는 조심스럽게 건물의 출입문을 열었다.
음산한 건물의 내부 바닥에는 깨진 거울인지 모를 뾰족한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걸을 때마다 유리 조각들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2미터가 넘는 키에 길쭉한 목과 팔다리, 그리고 찢어질 듯한 거대한 입. 우리는 마른 침을 삼키고는 실종된 유튜버와 앞길을 찾아 한 발자국씩 앞으로 걸어나갔다. 폐호텔이어서 그런지 안쪽은 여러 개의 객실들로 나눠져 있었다. 2명이 모든 방을 자세히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몇 개만 살펴본 뒤 부적방을 목표로 이동했다. 건물 내부에는 거울들이 전부 부서져 있었는데 귀신의 통로라는 말이 있는 만큼 먼저 다녀간 사람들이 깬 것이라 생각했다. 한층 한층 방들을 확인해가며 올라가다 보니 어느새 4층에 도달했다.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음기 같은 것이 문 너머에서 전해져 왔다. 앞장서서 문 앞으로 다가간 친구가 4층 출입문을 열자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천천히 철문이 열렸고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바람은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기분 나쁜 느낌을 억누르며 문 너머로 들어갔다. 위에서 강하게 억누르는 듯한 느낌의 다리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던 부적방이 쉽사리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다면 소문들은 모두 거짓인 걸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들고는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친구에게 말을 걸기 위해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어두컴컴한 복도만이 비춰질 뿐 아무도 없었다. 놀래키기 위해 숨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4층에 나 혼자 들어왔던 것인지 아무리 불러도 친구에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계단 쪽에 숨어있는 게 분명해. 차마 부적방에 홀로 들어갈 수는 없어서 나는 발길을 돌려 4층의 입구로 향했다. 야, 장난치지 말랬지. 출입문을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올라왔던 계단이 아닌 4층의 내부였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출구를 찾기 위해 달렸지만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 순간 부적방 앞에 서 있었다. 부적방의 안쪽은 텅 빈 공간 같았다. 오래된 가구들도 창문도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서 빛나는 무엇인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원이 들어와 있는 비디오 카메라였다. 그것은 친구가 아니었다. 날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은 친구의 모습을 한